야, 야, 저기서 변화구를 넣네. 야, 잘하는데. 라이카. 그래 그거야. 아이 오늘 좀 긁히네 긁혀. 아이고 여보, 또 야구 봐? 나는 야구 재밌는 거 모르겠던데.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이글스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주 독수리요 독수리. 볼 만난다고. 정수 나한테 된다. 아이 여보 왜 그래? 졸려? 왜 이렇게 아까부터 중얼중얼거려? 아유 앞이 잘 안 보여. 잠깐만. 다리는 왜 이래? 다리 들여. 여보. 선생님, 우리 남편이 멀쩡했거든요. 평소에는 혈압이 좀 높기는 했어도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어제는 등산도 다녀왔어요. 우리 남편 어떡해요? 원래 뇌졸중이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다고요? 아니 말을 어눌하게 해서 잘 못 알아듣긴 했는데 막 눈도 안 보인다고 하고 다리도 저린다 그러고 했어요. 편측마비에 언어장애가 온 거네요. 빨리 검사해봅시다.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뇌졸중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뇌졸중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병욱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뇌졸중을 우리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사연에서처럼 뭐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또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 뇌졸중 도대체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뇌졸중은 이 사례와 같이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는 뇌혈관이 터지면서 이 해당 혈관으로부터 이 혈액 공급을 받는 뇌의 일부분의 제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다양한 장애를 남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앞선 사례의 편마비나 감각장애 또 언어장애는 비교적 흔한 증상에 속하고요. 네. 이 외에도 삼킴장애나 인지기능장애, 대소변장애 같은 증상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편마비로 인해서 스스로 보행이 어렵거나 또 이 식사하기나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 동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발생 정도나 부위에 따라서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발생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뇌졸중이 무엇이고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뭐 흔히 알는 중풍이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같은 그 말이에요.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데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원인도 조금 뭐 다양할까요? 네, 워낙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딱 떼서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리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요인들은 뇌졸중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혀진 네.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짐작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고혈압입니다. 네. 고혈압은 이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에서 가장 이 강력한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간단히 생각해서 이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혈관벽에 이 압력을 가해서 혈관벽을 점차 손상시키고 약하게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면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 혈관 내벽이 손상이 되면은 이 혈전, 즉 피떡이 잘 생기는데요. 그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네.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네네. 또 고혈압은 이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돼서요.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심방세동은 또 혈전을 잘 만들어서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혈압 다음은 이제 당뇨병인데요. 당뇨. 이 당뇨병도 유병 기간이 오래되면 결국 고혈압처럼 계속 혈관벽을 손상시키게 되고요. 네. 비슷한 기전으로 뇌출혈, 뇌경색 모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2배에서 6배까지 뇌경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다음은 이제 고지혈증이죠. 또 있군요. 고지혈증. 이 고지혈증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나 또 네.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진 상태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이 혈관벽에 계속 쌓이게 되면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고 또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이런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동맥경화에서는 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고 결국 이 뇌경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아까 그 고혈압 설명드릴 때 심방세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이 심방이 제대로 된 펌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약하게 펌핑하는 신용만 하면서 떨고 있는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제대로 된 혈류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와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여기서는 또 혈전이 잘 생겨서 네. 또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내과적 질환들이 이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내과적 질환들 말고도 또 이 뇌졸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음주와 흡연을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네, 항상 나와요. 이 연구에 의하면 네. 흡연의 경우에는 직접 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 모두 이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최근 연구에서는 이 간접 흡연도 직접 흡연 못지않게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담배의 타르나 니코틴 같은 성분들이 계속 이 혈관 내벽에 쌓이면 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다른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때와 마찬가지로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웬만하면 뭐 알코올 같은 거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알코올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네. 그 와인 한 잔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유명한 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네. 이 고기 같은 고지방 음식을 먹어도 네네. 레드 와인과 같이 먹기 때문에 네. 잘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사실이에요? 네, 그치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라는 반대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지속적으로 과음과 폭음을 할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이 알코올 역시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즉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네. 혈전 생성에 혈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네. 결국에는 또 혈압을 상승시켜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유발된 고혈압과 알코올의 직접적인 독성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파열시키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외에도 이 비만과 운동 부족은 결국 이 앞서 설명드렸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대사 질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스트레스와 분노 이게 아주 또 심리적인 요인들도 뇌졸중의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오. 네. 기전을 맞네요. 살펴보면 이런 스트레스와 분노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급격하게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또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손상이 가해지면 결국 또 이 혈관이 손상을 입게 되고 혈전이 쉽게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저도 한 몇 년 전에 그 고지혈증 좀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오. 그 이후에 좀 운동 열심히 하고 하니까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금연하고 네. 금주만 하면 다 예방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금연은 뇌졸중 위험성을 확실하게 팍팍 오. 낮춰줍니다. 오, 네네네. 네. 네, 이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한 갑, 즉 20갭이 이하로 피는 이 경량 흡연자의 경우에는 금연 후 5년부터는 이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어서 네. 15년 정도가 되면은 흡연을 하지 않았던 비흡연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와. 15년. 네. 또 이미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라고 해도 네. 6개월 이내에 이 금연을 하게 되면은 뇌졸중의 재발이나 그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술은 앞서 이 알코올이 어떻게 뇌졸중을 유발하는지를 네. 설명드렸던 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네. 즉 이 금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이 원래 혈액 점도를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고요. 또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의 위험도 낮춰주고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보다 이 뇌졸중 위험성이 5배 이상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심방세동을 진단받으면 즉시 금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고깃집에서 우리 원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기에 와인 한 잔 하고 계신 걸 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던 것 그것도 그 이유였을까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네, 와인을 좋아해서 아, 그런 거였군요. 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적당히 드셨나 봐요. 얼굴이 좀 네. 빨개지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군요. 네. 이런 식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 사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운동 역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크겠죠. 네. 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운동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면 결국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네. 대사 질환을 유발하게 돼서 뇌졸중 발병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혈관의 탄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네.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운동은 혈압뿐만이 아니라 혈당 조절이나 혈중 지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증을 모두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또 적절한 운동을 하면 체중 감소도 도움이 되니까 아, 결국에는 이 운동을 하면 이게 결국 뇌졸중을 예방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실제로 이 대규모 연구에서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강도와 시간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뇌졸중 위험이 15%에서 4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운동은 뭐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일단 우리가 음식, 네. 식습관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좀 가장 도움이 될까요? 네,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계속 설명드렸던 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등 이 뇌졸중과 관련된 위험 인자들을 위험 낮춰주는 그런 식습관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요. 네. 먼저 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황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이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네네. 네. 이것도 이 비타민처럼 캡슐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얘도 혈관 개선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이것도 많이들 드시는데 여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역시도 이 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잡곡밥, 통밀빵, 오트밀 같은 이런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돼서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피해야 할 음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젓갈류들, 아, 또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물류, 네네, 어우. 찌개. 네, 그리고 또 햄, 소세지, 라면 이런 가공식품들은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서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고 또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튀김, 패스트푸드 오. 이런 거 당연히 피해야겠죠. 네. 또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네.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은 이 당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자, 오늘도 뇌졸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제가 예전에 이 활기찬 클리닉에서 네. 뇌졸중의 재활 치료에 대해 설명드릴 때 그때 이 뇌졸중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미 강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드디어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도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이 뇌혈관 질환은 암, 심장 질환, 폐렴에 의해서 이 사망 원인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하는 아주 위험하고 중요한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금주하시고 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꼭 뇌졸중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뇌졸중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병욱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